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진명입니다. 저는 1993년에 데뷔했죠. 그러니까 데뷔한 지 근 30년 돼 가는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이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제 몇 부 팔렸느냐, 그게 한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러는데 과연 몇 부 팔렸느냐,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략 이제 출판사들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한 600~700만 부 정도 팔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소설인데, 사실 저는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습작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글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가지고 3권짜리 소설을 이제 첫 작품으로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자면은, 평상시 제가 늘 작품은 안 써도, 글은 안 써도 작가의식은 상당히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 사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상에 대해서 독자적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작가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작가의식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독서와 사색에서 나오죠. 저는 글은 안 썼지만 독서를 많이 했죠. 분야 상관하지 않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심지어 종교, 인간이 쓴 책이란 책은 뭐든지 한번 읽어보자, 그런 각오로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이 작품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은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썼는데, 근 30년 전에 썼는데 그때의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북한은 핵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주변의 중국, 일본, 러시아는 이제 각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시각 중에서도 내가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남과 북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고 다른 점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은 5,000년을 이어오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적대시하고, 오히려 외국하고 동맹을 이루어 더 가깝게 하는 이 길만이 있느냐. 당장 현실적으로는 매우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에 의거해 가지고 지난 60~70년간 번영을 이루었고 하기 때문에 그 틀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영원히 안주하는 것만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현실의 여러 장애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통일에 이르게 된다. 다만 너무 급진적으로 지금 남북의 체제가 너무 다르고,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이 전제적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심하게는 독재 또는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게 아주 희박한 북한하고 당장 무조건 통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통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그것 존중되어야 되지만, 또 저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5,000년이라는 문화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 그걸 하지 않는 한은 결국은 불행해지고 만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그것이 일단 매우 친숙하다. 우리가 어릴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가 있었거든요. 그 제목이 아주 친숙하다 하는 게 하나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무궁화 꽃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상징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외세를 떨치고 일어나서 동포끼리 같이 이제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식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담은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 제목이다. 다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붙이고 나니까 모두가 그보다 더 좋은 제목은 찾을 수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게 됐죠.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죠. 일단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오기 전에는 남과 북이 이 불구대천지 원수였어요. 서로 상대를 철저하게 파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행해진다, 우리가 당하고 만다, 이런 대결 일변도였었거든요.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제 남북이 핵 합작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우리 동포의 독자적인 스탠스를 갖자. 이것은 역사 전체를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마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우리가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세대에 대한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고 질책도 있을 거예요. 먼 훗날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은 통일을 미적거린 세대에 대한 비판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대를 살아가는 세대로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굉장히 굳어있는 사회 분위기, 북한은 남한이 이제 최대의적이고 남한은 북한이 최대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파괴와 대결만 있느냐, 다른 시각은 없느냐. 상대를 파괴하겠다라는 것은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건데, 안전을 도모하는데 남을 파괴하는 것밖에는 없느냐. 같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얼어붙어 있고 아주 사고가 경직돼 있던 그 무렵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더 북한과 안전해지고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의미는 역사의 시각으로도 지금 상황을 좀 보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또는 통일 전에 어쨌거나 안전을 위해서 대결 일변도가 아닌 동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의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10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둘이나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제1위로도 이제 바이러스의 공포. 어떤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우냐면은 이제 이 바이러스끼리 합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파력이 강한 멀리 퍼지는 바이러스는 독성이 좀 약하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는 또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점점 어떤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있냐면은 최고의 전파력과 최고의 치사율을 가진 그런 바이러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난 30년간 이제 9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가지고 에볼라, 에이즈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데 이런 아주 극악의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나타나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신작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거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는 바이러스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나쁘다. 그 방법이 이제 이 몸 안에서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미 인간의 기술은 몸 밖에서 바이러스하고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거든요. 몸 안에서 싸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몸 밖에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몸 밖에서 싸운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를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따지고 보면 한 3만 바이트짜리 그냥 이 데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만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몸 밖에서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걸로. 그래서 반도체에 바이러스 정보를 저장해 놓고 센서로 얼마든지 밖에서 이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의학자 또 생물학자 분들에게만 맡겨놓을 때가 아니고 이 IT 기술자들 또 이 정보 인식의 기술자들 광학이나 레이저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몸 밖에서 바이러스를 인식해가지고 없애거나 피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환을 할 시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스, 메르스, 지금 코비드 19까지 왔는데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해서 이제 다들 어려워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고 1919년에도 우리가 이걸 겪었어요.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이 이제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한 14만 명 이상이 죽었죠. 굉장히 무서운 때죠. 이 팬데믹은 이제 이 코비드 19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끝난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는 아주 드물게 굉장히 대처를 잘 했거든요. 또 제가 이제 이 팬데믹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작품도 쓴 게 있고,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머지않은 시일 안에 갑자기 사라지게도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자신의 내면을 좀 잘 지키면서 좀 견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